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2014-027 김지연입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저의 꿈하고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는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저의 꿈, 저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고사도 끝나서 되게 여유롭게 신나게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미남 교수님에게 너무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의 꿈과 비전에 대한 영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지연이란, 그다음에 저의 꿈, 그다음에 저의 꿈의 변화, 네, 저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기회, 위협,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인물, 부분보다는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지연이란, 저의 이름은 일단은 모두 다 아시듯이 김지현입니다. 나이는 21살이고 생년월일은 950613입니다. 혈액형은 A병입니다. 저희 가족이 엄마, 아빠, 언니가 다 A병인데 정말 A병이 별로 없는데 저희 가족 다 A병이라서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저는 보영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지금은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가족들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이쪽에 계신 분이 저희 엄마이시고 그다음에 옆에 있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랑 3살 정도 차이가 나는 저희 언니와 그다음에 저희 집 막내 귀염둥이 토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저랑 나이가 23살 차이 나고 언니하고는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별로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막 다른 친구들의 또래에 비해서 엄마가 되게 나이가 젊어가지고 저랑 같이 옷도 같이 입고 말도 잘 통하고 해가지고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정말 그런 어머니이십니다. 아버지가 능력자이세요. 어머니하고 11살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정말 11살이라는 차이가 느끼지 못할 만큼 어머니에게 엄청 잘해주시기도 하시고 저희한테도 되게 다정다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언니는 3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매번 제가 힘든 일이나 아니면 뭔가 일이 있으면은 정말 제 얘기 잘 들어주고 역시 자매가 좋은 것은 일단 옷도 같이 입고 그러면서 자매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토는 제가 고3 때 제가 엄마한테 계속 쫄랐거든요. 저도 막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강아지 키우자고 막. 그래서 저희가 2층으로 이사했는데 아빠가 2층이라서 막 도둑 들어올 줄 모른다고 막 그냥 막 그렇게 장난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제가 막 그럼 강아지 사자고 막 사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토토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꿈과 비전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와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일단은 잠시나마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저의 꿈입니다. 저는 지금 일단 치기공과에 일단 들어오면서 그 전부터 치과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만약 이 치기공학과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치과 코디네이터를 어느 정도 좀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요. 네, 실습도 하고 하면서 치과 기공사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코디네이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과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기공일도 하는 그런 만능적인 기공사 겸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꿈은 처음에 저희 언니는, 언니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희 언니는 옛날부터 진짜 막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 나는 미술이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아니면 막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는 되게 그런 꿈이 있었어요, 언니는. 아, 근데 저는 막, 아,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되게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가지고 되게 지금도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쪽에 대한 일을 하니까 되게 부러움을 가지면서 언니한테는 아, 꿈이 있어가지고 정말 부럽다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열심히 그림 그리고, 열심히 대학 생활도 하고, 그래서 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저는 언니는 한 가지를 위해서 되게 꾸준히 노력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꿈은 사서 교사였어요. 근데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산장이 있는데 제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막 책 많이 읽으면 도서산장 이런 걸 줬는데 아 그런 거 제가 금상도 받고 막 진짜 맨날 막 도서 학교에 초등학교 때 가면은 막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막 책 읽고 있고 맨날 빌려 읽고 그래서 아, 저희 엄마는 제가 그래서 되게 똑똑하고 막 되게 막 맨날 책만 읽어가지고 정말 그런 착한 아이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와서 체육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엄청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시험이란 그냥 일찍 끝나는 날? 약간 그런 식이어서. 근데 체육은 공부는, 그러니까 필기 시험 못해도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맨날 만점 맞고, 막 육상 선수로서 이렇게 하면서 막 200m 달리기 선수로 뛰면서 막 상도 타고 막 그러면서 약간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는 게 남들보다 잘하는 건 체육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체육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공부를 잘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반에서 35명 중에서 막 22등하고 그 다음에 막 제일 못한 거는 반이 35명이었는데 반에서 막 33등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나하고 공부는 아니구나 생각을 하면서 체육 선생님도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네,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신이 147.6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걸 말하니까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막 언니 주위 친구들 얘기를 해주면서 아 그럼 전문계를 가라. 전문계를 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언니가 그런 말을 해주면서 저도 인문계는 제가 가면은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안 될 걸 알고 일단 실업계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업계를 진학을 하면서 처음에는 대학을 갈까 취업을 할까 이런 생각에 빠지다가 좀 취업적인 그런 부분 요소들이 막 언니들이 막 선배님들이 막 가시고 하니까 저도 약간 취업 쪽으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아 취업을 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꿈이 없으니까 빨리 그냥 취업을 해서 그냥 빨리 돈을 벌고 막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취업을 일단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취업을 이렇게 자소서를 이렇게 쓰면서 배우게 되었는데 선생님들한테 자소서도 배우고 첫 번째로 넣은 게 삼성 고졸 채용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1차 자소서가 합격되고 그 다음에 삼성만의 그 사스트 그거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서 대학을 가야 되나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취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이랜드라는 의류 그 회사에 미쏘라는 의류 브랜드에 최종 목표는 매니저라는 거를 꿈을 안고서 자소서를 쓰고 나 면접을 보고 하면서 면접에도 합격하고 해가지고 인턴 생활 한 달 동안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인턴 생활을 하면서 거의 명동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막 중국인 분들과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막 사람들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대학을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고졸이다 보니까 많이 치이는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막
대학을 졸업하시거나 대학을 졸업 안 하시거나 지금 모집하는 게 고졸이랑 대학교랑 다 포함해가지고 뽑는 그런 모집이어서 그런 공채여서 막 고졸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 졸업하시는 막 27, 8살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되게 막 그다음에 어리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엄청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딱 그냥 인턴 생활만 하자 하고 정말 그냥 좋은 경험을 가지고 일단은 이 취업에 대한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너는 내신이 어느 정도 괜찮은데 만약에 너가 대학을 가고 싶으면 대학을 가라는 권유도 받으면서 좀 생각을 달리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취업의 꿈을 접고서 비서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알게 되어서 꿈을 좀 이거에 대해서 잡게 되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이거 비서라는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다 막 반장 막 이런 막 학생회 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막 업무를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컴퓨터 작업을 하고 그런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서라는 업종도 누구의 상사를 이렇게 업무를 보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비서가 저와 맞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비서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서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그 컴퓨터 자격증을 따려고 컴퓨터 학원에도 다니고 그래서 워드 자격증과 그다음에 커말 자격증 필기까지 따고 그다음에 막 정보 처리 기능사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일단은 이렇게 따는 것을 하면서 하던 중에 하던 중에 네, 치기공과에 대한 것을 고2 때, 고3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기공학과에 일단 진학을 하게 되면서 막 치기공학과에 대한 설명을 막 보게 되었어요. 일단은 치기공학과는 막 치과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다 이런 거를 일단 그 전부터 알게 되었고 그 밑에 막 보면 막 치과 코디네이터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상대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코디네이터 이것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일단 이 비석과와 함께 치기공과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 치기공과가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석과도 붙었지만 그래서 되게 갈등이 좀 많이 고민이 됐어요. 비석과를 갈까 아니면 치기공과를 갈까. 근데 모든 막 비서는 근데 막 단기라는 그런 게 있고 치기공과는 장기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과가요. 그래가지고 비서과를 포기하고 치기공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치기공과에 오면서 정말 막 많은 실습과 많은 과제와 그런 걸 보면서 힘들긴 힘들지만 뭔가를 제가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꿈의 변화가 있었지만은 제가 지금 현재 꿈꾸고 있는 거는 치과 코디네이터이면서 치과 기공사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대하는 것을 배우고,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습, 이론, 기공사로서의 지식을 4년 동안 배우면서 치과 코디네이터로서, 치과 기공사로서 저의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저의 장점인데요. 저는 일단은 정말 잘 웃습니다. 일단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잘 웃게 되는데 진짜 너무 웃다 보니까 막 옛날에는 막 하이탈 같다는 막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막 너무 웃어서 그냥 저도 막 가끔씩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표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화났냐고 막 소리 듣고 너 맨날 웃는데 왜 지금은 안 웃고 있냐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아니라고 난 괜찮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웃게 되는 것 같고 네, 좀
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 또한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소서와 같은 글을 잘 씁니다. 고등학교 때 막 어디 기업에 자소서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소서 쓰는 법을 배우고 글을 쓰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는 자소서와 같은 글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끈기, 자기관리, 도정정신입니다. 저는 정말 저의 관리와 끈기가 좀 어쩌 어떻게 보면 집착처럼 그러니까 저는 좀 자기 관리 같은 거는 약간 살가 같은 건데요. 저는 좀 살이 찌는 거를 엄청 싫어해가지고 저를 엄청 관리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제가 1, 2kg라도 찌면은 바로 살 빼고 그러니까 그 저만의 목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살을 빼고 진짜 살을 빼면은 먹지도 않고 그냥 운동만 해요. 제 목표 너무 이렇게 딱 하면은. 근데 옛날엔 고등학교 땐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끈기와 자기 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전 정신이 강하다는 거는 막 새로운 거를 이렇게 약간 하면은 뭐지? 재밌겠다 이런 거를 약간 가지고 있어서 도전 정신이 좀 강합니다. 제가 처음에 200m 선수가 된 것도 원래 200m 선수가 아니고 100m 선수였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행정상의 업무로 실수로 인해서 원래 100m에 올라가야 될 거를 200m로 올라가면서 어쩌다 보니까 200m 선수를 뛰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처음 뛰는 거였지만은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더니 200m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100m에서 못 받았던 걸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계속 쭉 200m 선수로서 되게 막 상도 이렇게 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친화력이 좋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잘 사귀고 그다음에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임원을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반장, 부반장 뭐 그런 것도 하고 중학교 때는 반장, 부반장, 그다음에 학생회 임원, 고등학교 때도 반장하고 그 다음에는 전교 부회장으로서 학교를 좀 막 축제도 기획도 하고 체육대회도 기획도 하고 제가 막 컴퓨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막 축제 포스터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학생의 이렇게 스태프 카드도 만들고 하면서 저희 막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남들을 좀 이끌어가면서 그가 이끌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리더십이 좋다, 친화력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두에게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단점은 주관이 뚜렷해도 말이 많습니다. 그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는 저의 생각이 좀 강한 건데 막 제가 뭔가 좀, 이건 이래. 이렇게 하면은 좀 저의 좀 주장을 좀 많이 펼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도 약간,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수그려드는 편이긴 한데, 우선적으로 저의 주장이 좀 뚜렷한 편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저는 막 머리에서 생각해내는 말이 있으면은 이거를 막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막 말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주위에서 약간 피곤하다는 말을 좀 듣습니다. 그 다음은 단순하면서 생각이 많습니다. 좀 단순하다는 거는 막 사람마다 화를 나잖아요. 화를 확 냈다가 금방 풀려요. 그래가지고 저의 이런 성격을 아는 친구들은 얘 어차피 화 나도 금방 풀리니까 뭐 괜찮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많이 속상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많은 거는 좀 막 머릿속에서 막 멍 때리고 있으면은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은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피곤합니다. 그 다음은 암기력이 좀 떨어집니다. 좀 외우면은 저는 시험 기간에 외울 때 진짜 책 한 권을 다 써요. 왜냐면 저는 말하고 외우고 쓰면서 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금방금방 외울 거는 저는 뭐 한 단어를 외우면 진짜 여러 번 쓰고 막 외우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웠던 거를 또 다시 외우고 막 그런 성격이라서 한 번 외웠던 거를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오래 기억 남고 싶어서 무언가를 외울 때 남들보다는 조금 약간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은 저희 기회가 온 건데요. 우선은 제가 비서과를 포기하고 신한대학교에 입학한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고, 일단 맨날 동두천에서 보영여중, 보영여고 같은 그 계열의 학교이다 보니까 그 많은 맨날 그 중학교 때도 봐왔던 애들이 그냥 똑같이 고등학교 때 가는 막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맨날 보던 애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민항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저에게는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신한영토 동아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막 많이 영어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데 신한영토에서 들어가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막 스피킹도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단어 문법적인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성환이가 정말 잘 이끌어 가줘서 이 동아리에 들었던 것은 정말 저에게 참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중고등학교 때 임원, 그 다음에 자격증, 그 다음에 전문계를 진학하면서의 많은 경험입니다. 우선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 다 합쳐서 학생의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이쁨도 받고 선생님들이 뭔가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저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잘하기도 했고 임원을 하면서 일단 리더십이 길러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중고등학교 때 임원 활동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실업계를 진학해가지고 자격증이라는 부분도 많이 선생님들이 자격증 그래도 따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처음에 비서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컴퓨터 자격증을 딴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나 뭐 컴퓨터 활용 뭐 이런 거라든지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꼭 언젠가는 쓰일 수 있는 자격증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배우면서 언젠가는 제가 한 번쯤은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런 자격증을 딴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계를 진학하면서 많은 경험입니다. 전문계를 진학해서 다른 인문계 아이들은 그냥 대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생활을 하는 반면에 저는 취업과 진학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취업을 생각하면서는 자소서를 배우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소개를 쓰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자소서를 쓰게 되는데 일단 미리 많이 써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글을 어떻게 쓰는지 이건 어떤지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다음에 저도 그거를 많이 써보면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전문계를 진학한 것에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공연입니다. 제가 막 초등학교 때 막 합창단 막 이런 것을 하면서 막 무대에서도 쓰고 막 그런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좀 더 남들 앞에서 약간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그 강북정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강북정날에 TV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합창단으로 그래서 막 고 전 노무현 대통령도 뵈고 막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되게 막 어른들이 잘한다 잘한다 막 나오면서 이렇게 막 태극기 이렇게 흔들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되게 막 기분도 좋고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발표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은 그때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몇백 명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TV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일단은 공연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말을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저의 위협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좀 생각이 많아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생각도 되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뤄야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칭호과에서 오면서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영톡에 들어가면서 저에겐 지금 기회가 되었지만은 그 전에는 저에게 정말 위협이 되었던 영어 실력. 정말 요즘에는 막 초등학교나 뭐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 잘 받아온 아이들도 있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는 약간 막 되게 자신감 넘치게 막 영어 하고 이랬는데 약간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손에 떼지 말았어야 됐는데 중학교 때 공부에 손을 떼면서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약간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영어에 대한 것을 극복하고 언어적인 거로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책을 읽는 걸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서 한 중학교 때까지는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책 읽고 싶다 보면은 되게 막 책 읽으러 가고 이때 책은 제가 한창 자서전을 읽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 출판사의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도 물론이고 막 반기문 이야기 막 그리고 막 프라다 악마 막 디자이너 프라다 이야기도 많이 읽고 막 되게 막 이 여거에 대한 자서전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통해서 제 감명 깊었던 거는 일단 여성으로서는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성폭행, 그 다음에 미혼모였지만 아이가 2주 만에 죽고 그런 거를 자신의 토크쇼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용기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되게 절망적이고 우울한 날이 되게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이겨내었던 모습이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국은 흑인이라는 사람의 인종에 대해서 되게 차별과 되게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토크쇼를 되게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모두가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되었던 거에 대해서 일단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중학교 때 보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진짜 오프라 위프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가질 정도로의 정말 감명 깊게 본 책이었고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을 부르는 습관 10계명인데요. 첫 번째는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아라. 그 다음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일과 삶에 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네 번째는 주변에 혼담하는 사람들과 멀리하라.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 여섯 번째는 중독된 것들을 끊어라. 일곱 번째는 당신에게 버금가는 혹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로 주의를 채워라. 여덟 번째는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을 잊어라. 아홉 번째는 당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라. 열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인데요. 저희도 되게 살면서 시험을 못 봐서 포기할 때도 있고 뭔가에 되게 낙심하면서 포기할 때가 있는데 지금 제가 겪은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절대로 포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다짐인데요. 부분보다는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자입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자는 말인데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보면서 장점을 찾고 어떤 것을 보면서 안 좋은 것보단 좋은 걸 보고 한 가지만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틀어 보는 시각을 가지자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현재까지도 누군가를 대하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짧은 21살의 인생이었지만은 부분보다는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자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인데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건 강아지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옛날 어렸을 때도 되게 유치원 때도 많이 키우고 했는데 키우다가 강아지들이 죽고 이래가지고 안 키웠었어요. 어렸을 때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크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좀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되게 엄마한테 쪼르고 부모님께 되게 쫄랐는데 고3 때 드디어 토토를 이렇게 입양을 하면서 분양을 받으면서 되게 정말 좋은 강아지고 정말 귀여운 강아지여서 더 강아지가 이렇게 좋아지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맛있는 음식과 먹는 것과 만들기 있는데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건 좋아하잖아요. 저는 가끔씩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가끔씩 네이버나 어디 블로그 같은 뜨면은 음식 그런 음식이 그런 재료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레시피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가끔씩 쉬운 거면은 부모님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지난번에 학교에도 싸가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 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막, 되게 막 좋아하고, 그런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기인데요. 막 영화 본다든지, 아니 친구들이랑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엄청 막 밤새도록 논다든지, 그 노는 걸 막 좋아해가지고, 막 되게 막 부모님이 일찍 일찍 돌아오라고 해도 그런 걸 되게 약간 싫어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는 거는 다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이 놀 때 놀아야죠. 그래서 노는 것도 되게 엄청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음악 듣기입니다. 저는 막 은근 다른 사람들하고 막 되게 다 같이 노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씩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진짜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있다가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그냥 빈둥빈둥 거리는 거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옷하고 액세서리인데요. 진짜 저는 특히 옷하고 액세서리 다 누구나 언니나 이렇게 언니 있으면은 언니랑 막 싸우잖아요. 근데 저희 자매는 싸우다가도 진짜 인터넷 들어가지고 옷 보면은 언니가 이쁘지 않아 이러면 진짜 서로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금방 풀리거든요. 서로 진짜 옷이나 액세서리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것이 진짜 옷하고 액세서리입니다. 나중에는 진짜 막 동대문 가가지고 막 액세서리 만들어 이렇게 직접 제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제가 진짜 막 싫어하는 건데요. 저는 벌레를 진짜 혐오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너보다 작은 건데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근데 저는 진짜 벌레만 보면 진짜 표정 완전 막 굳고 손발이 진짜 막 이렇게 오그라든다고 막 하는 막 그런 표현 들었죠. 손발이 다 오그라들어서 진짜 가만히 정지 이렇게 돼. 그래서 막 이러고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벌레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 다음은 공포 영화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거를 너무 못 봤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 어쩌다가 이렇게 학교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막 친구 양옆에서 끼고 보고 나서 집 와서 막 샤워하고 막 세수하면은 막 거품 이렇게 막 하다가 막 뒤에 막 누가 있을 것 같아. 완전 빠르게 세수하고 완전 막 거품질하고 빨리빨리 후딱후딱 하고 막 너무 무서우면은 이렇게 베개 같은 거 제 옆에 이렇게 담싸놓은 다음에 길게 이렇게 베개를 세워놔요. 제 옆에. 그래서 정말 딱 제 잘 공간만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이불 덮고 이러고 정말 자요. 그래서 무서운 게 너무 싫고 무서운 거 보면은 막 눈 감으면 막 귀신 생각나고 막 제 뒤에 있을 것 같고 막 누가 쫓아올 것 같고 해가지고 무서운 거를 되게 공포영화 같은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공간에 오래 앉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도 막 가만히 이렇게 막 한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게 너무 답답해서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막 한국말에 그거 했으면 나가자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차별입니다. 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막 되게 막 차별하시고 막 중학교 때도 제가 막 공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좀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막 저한테는 아니었지만 가끔씩 약간 차별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차별하는 막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행동이 싫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인 건데요. 제가 막 반장이나 학생회 임원을 하면서 약간 이기적인 사람들을 많이 약간 대하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그 다음은 저의 계획인데요. 저희 10대 때의 계획은 정말 그냥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하지 하다 보니까 언니하고 되게 그런 거를 되게 상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언니가 확고한 꿈이 없으면은 공부라도 하라고 공부를 해야지 너가 나중에 대학을 가든 뭐든 하든 간에 그 내신이라는 것이 높아야 너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 놀 때, 그러니까 실업계다 보니까 약간 시험 기간에 노는 친구들도 막 있었는데 그런 애들 다 뿌리치고 정말 시험 기간에 학교 도서관에서도 막 독서실 공부하고 야자도 하고 독서실 끊어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정말 실업 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 치기공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20대의 계획인데요. 우선은 치과 기공 지금 여기에 일단 들어와가지고 기공과에 들어왔으니까 일단 첫 번째 목표는 국시 합격입니다. 일단 국시를 합격을 해야 기공사도 할 수 있고 코디네이터도 할 수 있고 저의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지금 20대의 저의 첫 번째 계획은 국시의 합격입니다. 지금 잠시 국시의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그 막 20살 20대 여성인데 해외여행 간 그런 여성분 있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옛날부터 막 약간 혼자 막 있는 거 막 좋아가지고 정말 혼자 한번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해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악기를 배우는 건데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공부를 잘하면은 피아노를 배우게 해주겠다라는 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엄마의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는 조금 시간이 이렇게 남다 보니까 악기를 배울 시간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하고 막 바쁘다 보니까 악기를 배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한번 사람이 살면서 악기를 리코더 이런 게 아니고 막 바이올린이라든지 특히 피아노를 정말 배우고 싶어 해서 피아노를 한번 꼭 배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영어를 배우는 건데요. 일단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정말 영어를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괜히 막 영어 막 시키면은 막 어버버거리고 약간 영어 울렁증이 되나? 약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영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자신감 있게 외국인 친구들 사귀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독서인데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지금 막 좀 옛날보다는 책을 진짜 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라도 많은 책을 읽으면서 많은 교훈과 그다음에 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얻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인데요. 되게 사람들을 되게 막 사귀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해외 친구들, 되게 막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캐드캠을 배우는 거인데요. 고등학교 때도 일러스트는 배운 적이 있지만은 캐드캠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캐드캠을 배워가지고 기공에서 쓸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캐드캠을 미리 배워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기공사로서도 아니면은 코디네이터로서 어떻게 누가 설명을 할 때도 캐드캠을 잘 다루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 배우는 건데요. 언니와는 달리 저는 정말 그림을 못 그려요. 언니는 미대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진짜 어떻게 언니는 잘 그리는데 엄마하고 언니는 잘 그리는데 아빠가 못 그려서 아빠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통해서 그림을 이쁘게 배워가지고 막 치아도 이쁘게 저도 막 그리고 싶고 막 해서 그림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미친 듯이 늘고 미친 듯이 일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젊고 제일 좋은 나이가 20살이잖아요. 20대의 나이잖아요. 이때 아니면은 언제 미친 듯이 놀고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먹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희 20대의 마지막 계획은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놀아보고 그러다가도 정말 미친 듯이 일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행복한 20대로 해서 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0대의 저희 계획인데요. 일단은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모든 일을 할 때 인정을 받으면 되게 뿌듯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30대 저는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 후 2년 동안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출산인데요. 좀 옛날에는 결혼 언제 하지? 27살? 30살? 이때 할까? 하다가도
사실 졸업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되게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아서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일찍 하는 거겠지만은 현재는 좋은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 30대 때, 한 30살 때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 후 막 되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정말 한 2년 후에 어 이렇게 출산을 해가지고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출산 후에도 자기 관리입니다. 출산하면은 막, 그 전에 막 임신하고 있으면 막 살찌고 막 이러잖아. 막 여자로서 막 되게 막 옷 안 맞고 살찌고 막 머리 빠지고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출산 후에도 이렇게 배가 부르면은 막 그런 관리는 못하겠지만은 출산 후에는 저를 정말 잘 관리를 하여가지고 아줌마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막 아버지께서 막 요리하시고 막 뭔가 막 텃밭 기르시고 막 되게 이런 걸 막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베란다에서 옛날에 막 기르시다가 막 되게 벌레 꼬인 적도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부모님이 막 나중에 막 되면은 막 시골 가서 내려사서 막 귀농하고 싶다고 막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막 그렇게 발전된 도시는 아니긴 한데 정말 막 이렇게 그런 시골적인 그런 분위기에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사시고 싶다고 막 주택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부모님의 집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의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살기입니다. 뭔가 후회를 하지 않고 지금 제 삶에서 만족하게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족에게 인정받기입니다. 아내로서는 되게 막 아줌마가 아니고 진짜 그냥 옛날에 연애했던 것처럼 그런 막 여자로서 막 인정받기도 싶고 엄마로서는 좋은 엄마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엄마께서 일단 되게 저희를 친구처럼 되게 편하게 막 이모처럼 막 이렇게 대해주셔가지고 저도 엄마 같은 그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과의 여행입니다. 제가 나름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가족과의 여행 통해서 되게 막 사진도 이렇게 기억에 남으니까 남는 게 사진밖에 없대잖아요. 그래서 가족과의 여행을 통해서 사진도 찍고 되게 행복한 30대의 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노후의 계획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진짜 제가 옛날부터 해외로 봉사활동 가는 게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에이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정말 해외로 한번 봉사활동 가가지고 저보다 막 지금 저희 나라보다 못 살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막 도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제주도에서 사는 건데요. 요즘에 막 주위에 제주도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막 TV에서도 막 제주도 이렇게 막 이런 풍경이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나중에는 제주도에서 살면서 저도 막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존경을 하면은 되게 막 그 존경을 하면 되게 막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히려 누군가 저를 되게 존경한다고 하면은 되게 막 더 뿌듯하고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막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장기 기증입니다. 제가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은 이 눈이라든지 막 심장이라든지 뭐든지 간이라든지 어차피 쓸모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장기 기증을 나중에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곱게 생을 마감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노후가 되면은 막 요즘에는 되게 막 오래오래 살잖아요. 근데 막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고 그냥 정말 맛있는 밥을 먹다가 죽는다든지 잠을 자다가 평화롭게 죽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들었어도 언제나 생각하고 즐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막 그냥
어물쩡 세월아 흘러가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이걸 해야지 저거 계획해야지 막 더 놀러 다니고 더 여행 다니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은 늙어서도 남편과 행복하게 20대처럼 연애해야 되는지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막 결혼했어도 막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더 재밌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해야 되고 더 꿈을 꿔야 되고 저를 개발해야 되고 결론은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10대든 20대든 30대든 10대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현재 20대 나중에 30대 30대를 넣어서 나아가 더 노후에는 꼭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것들을 꼭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꿈은 성공이 무엇인가 일단 한 가지로 이렇게 정의된 것은 성공이 무엇인가 한 가지로 정의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성공을 직접 찾아가 도전해야 합니다. 즉, 성공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일단 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고 저에 대한 계획을 짜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좀 더 저를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치과 기공사로서 치과 코디네이터로서 그리고 나중에 10대, 20대, 30대, 10대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제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것을 만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계속 생각해낸다면은 저의 꿈과 저의 비전을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엄청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정말 좋았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 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나의 꿈과 비전 2학년 A반 2014-0217 김지연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